어, 제가 평소에는 뭐 강하게 꼭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요번만큼은 여러분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면 이런 투자는 반드시 지양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 그런 투자는 이제 그만,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파워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어족을 꿈꾸시면서 혹시 이렇게 투자하고 계시거나 이런 투자 습관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쯤 다시 체크해 보시고 절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뭐 강하게 꼭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요번만큼은 여러분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면 이런 투자는 반드시 지양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주식 단타로 치킨값 벌자, 이런 형태의 투자입니다. 이런 형태의 투자 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단타성으로 치킨값 버는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세요. 특히 올해 이제 공모주가 워낙에 흥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킨값 봅시다 이러면서 공모주를 많이 투자하셨죠. 상당히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치킨값을 많이들 버셨어요. 근데 저는 파이어족이라면 이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치킨값을 벌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그 공모주가 어떤 공모주인지 알고 투자하시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실제로 공모주 투자가 올해가 좋았던 거지, 이전까지는 항상 따상을 하거나 실제로 공모가를 넘어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올해는 장이 좋았던 거고,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공모가를 하회한 경우는 상당히 많았고, 또 공모주가 올해처럼 많았던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치킨값이나 벌자 하고 일회성으로 투자하는 공모주 투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공모주도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공모주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전략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 치킨집 같은 그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아니라면 저는 절대로 치킨값 벌자 식의 단타 투자는 파이어족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단타성에 길들여지면 장기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하는 투자를 또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이어족이라면 치킨값 버는 투자는 절대로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끌에서 막 사는 투자예요. 실제로 최근에는 영끌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꼭 이 영끌이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영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뭐 인생이 막막하다, 빚만 갚다 끝난다 이렇진 않고, 내가 살 집이라면 적당한 레버리지 활용해서 또 어떤 때는 영끌도 해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파이어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파이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적인 현금 흐름이 담보될 때만 영끌을 하셔야 됩니다. 파이어족이 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을 하는 것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영끌을 할 때는 반드시 나의 이 현금 흐름 플랜이 필요하겠죠. 현금 흐름이 곧 없어질 건데 영끌을 하는 거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끌을 할 때는 반드시 장기적 현금 흐름이 필요하고, 파이어족이 된 다음에는 절대로 영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파이어족이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진짜 좋은 게 있거든요. 무이자 레버리지, 전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부동산을 투자하면 우리가 집을 거의 은행처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 가격을 2년마다 5%씩 올리거나 혹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실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거나 혹은 간헐적이지만 현금을 나오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이자 레버리지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연끌을 해서 투자한다면 파이어족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연끌 투자, 무턱대고 연끌하는 투자는 파이어족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어족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는 몰빵 투자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거. 저는 이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파이어족은 은퇴 후에 50년, 적어도 40년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몰빵 투자라는 거는 정말 운이 좋으면 인생에 한두 번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인생 역전하는 이런 사례가 그것도 많은 분들 중에서 정말 소수만 해당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나한테 올까요? 확률적으로 거의 힘든 일이죠.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몰빵 투자로 인생 역전한 사례를 주변에서 보긴 하는데 그게 나한테 일어날까요? 나한테 일어날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아마 안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많은 투자의 대가들은 절대로 몰빵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채권왕 빌 그로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투자자 워렌 버핏, 그리고 작년엔 정말 핫했던 투자자 캐시우드,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분들은 다 정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다 분산 투자하십니다. 절대로 몰빵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산 규모가 커서기도 하지만 몰빵을 하는 투자를 할 때는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꼭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잃지 않는 투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집중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도 잘 아는 한두 가지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종목이라고 해서 그 종목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본인의 회사가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아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실제로 제가 다녔던 회사들도 저희 회사의 주가는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아는 분야를 분산해서 투자할 때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게 따지 않아도 잃지 않고 조금씩 계속 늘려간다면은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크게 잃게 되면 투자를 지속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유가 한번 크게 잃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주식을 지속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족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잃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되면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몰빵하는 인생 역정을 원하는 그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어족이 절대 해선 안 되는 3가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